이제 30대로 들어서게 되면 쌍꺼풀을 비절개식이 아닌 절개식으로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절개 쌍꺼풀 수술을 하게 돼요. 이거는 이제 비절개식과 다르게 이 라인 전체를 절개를 하는 방식을 의미를 하고요. 이거를 전체 절개로 절개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는 구멍만 뚫고 부분적으로는 절개를 하는 이런 부분절개 수술 방식도 있습니다. 부분절개 수술 방식은 이렇게 지금 제가 그린 것처럼 가운데를 부분절개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앞쪽과 뒤쪽을 절개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뒤만 절개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부분절개 방식은 그 환자분에 따라서 어떤 게 필요한지에 따라 이제 절개하는 위치는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개 쌍꺼풀과 비슷하게 절개 상안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라인을 만드는데 덮여 내려오는 피부가 너무 많아서 라인을 잡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라인에 노출되기가 어려운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겉에 있는 피부를 좀 잘라내게 돼요. 이렇게 하는 거를 절개 상안검 수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아까 말한 대로 라인이 더 보이게 하는 목적, 그리고 처져 보이는 거를 개선하는 목적,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처져 보이는 걸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거는 절개 상안검 말고 또 다른 수술이 하나 있어요. 바로 눈썹 밑에서 처진 피부를 절개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피부를 잘라내주게 되면 여기에서는 따로 피부를 자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눈썹 파고상이라고 하는 수술은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할머니 돼서 하는 수술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분들도 요즘 굉장히 많이 해요. 왜 이 수술의 장점이 그럼 도대체 뭐냐? 이 눈에는요, 이 눈썹에 가까운 피부에서 이 눈에 가까운 피부까지 두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피부가 많이 두꺼워지고요. 일로 갈수록 피부가 얇아져요. 근데 우리가 쌍꺼풀은 얇게 접히는 게 이쁠까요? 두꺼운 피부가 접히는 게 이쁠까요? 당연히 피부가 얇아야 접혔을 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가 두껍거나 지방이 많은 친구들이 갑자기 쌍꺼풀 수술을 하면 막 진해 보이고 이런 게 이제 두꺼운 피부가 접혔을 때 그런 증상이 주로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처진 피부를 잘라주게 되면 눈에 있는 두꺼운 피부가 날아가고 얇은 피부가 주로 덮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눈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고요. 그리고 지방을 뺀 것도 아닌데도 눈두덩이가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흉터 자체도 이 눈썹에 거의 가려지기 때문에 눈썹 파거상 수술하시고 흉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두렵지 않게 접근하실 수 있는 수술이에요. 심지어 나는 눈이 답답한 게 싫은데 도저히 쌍꺼풀은 싫어요 하는 20대 남자분들도 꽤 하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라인이 없이도 눈을 좀 더 선명하고 또렷하게 이 덮이는 거를 개선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이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수술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눈썹에서 처진 걸 걷어내는 수술을 우리가 지금 배웠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으로는 더 위에서 당기는 수술도 우리가 배워야겠죠. 이 눈썹 파거상 말고 이 눈썹 자체를 위로 끌어당겨서 이 처져 있는 부분을 해결하는 수술이 바로 이마거상이라고 하는 수술이에요. 이마거상은 이마에 있는 그런 피부를 잘라내고 이것처럼 당기는 거냐? 아니에요. 헤어라인에서 그 절개선만 넣은 다음에 이 헤어라인 자체를 위로 당겨서 고정을 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흉터도 헤어라인에 가려지면서 회복이 굉장히 빠르고 눈이 직접적으로 붓지 않기 때문에 수술한 티가 진짜 거의 나지 않는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이마거상 하면 되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생각보다 회복은 빠른 수술이에요. 그럼 이런 이마거상은 누구한테 필요하느냐? 이 눈썹 자체가 많이 내려와 있어서 이 사이 거리가 상당히 좁으신 분들은요, 여기서 피부를 잘라내게 되면 자칫 여기가 너무 좁아지면서 인상이 많이 강해지거든요. 근데 이게 눈썹이 좁은 경우가요, 나이가 많은 경우도 있지만 나이가 어린 친구들도 선천적인 눈썹 하수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나이가 어려도 이마 거상을 합니다. 그러면 인상이 사나워지지 않으면서도 눈이 시원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되는 수술이에요. 이게 수술의 범위를 줄이고 싶다고 해서 그냥 단순히 아래에서만 해결해야지 했다가 그렇게 강한 인상이 돼버리면 추후에 수술 괜히 했어 라는 후회를 하던지 아니면 사회생활하면서
자꾸 인상이 사납다라는 이야기를 듣던지 해서 좀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술을 결심을 하시게 되면 상담하실 때 충분히 어느 정도의 시뮬레이션이 만져보는 걸로도 다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느낌이 뭔지 이 눈썹 위치를 조정해서 만져보면서 좀 고민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도 잘 감이 잘 안 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훨씬 더 느낌이 잘 오실 거예요. 자, 그러면 30대, 40대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수술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노년이 돼서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는 이런 수술들이 어떻게 달라질까? 나이가 들어서 이제 완전 중년 성형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 눈썹 밑에만 처짐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위쪽 처짐도 있고요, 그리고 이 피부가 자체도 늘어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눈썹이 처져도 또 티가 많이 안 나요. 왜 그럴까요? 이미 눈썹에 주름 잔뜩 있으신 분들 보면요, 눈을 뜰 때 이미 눈썹을 이렇게 힘있게 들고 이제 생활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름은 많은데 눈썹이 처진 거 생각을 잘 못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갑자기 여기서 피부 다 잘라내고 상안검 수술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 눈썹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확 좁아져요. 그러면 엄청나게 인상이 강해지면서 나이 들어서 수술하면 인상이 세진다라는 오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결국은 근본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눈만 편해지기 위한 수술을 한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상 변화 없이 수술을 하려면 당연히 처진 눈썹부터 위로 들어서 이마 주름을 펼쳐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처진 거를 잘라내고 눈썹 밑에서 자르건 쌍꺼풀에서 자르건 여기서도 처진 걸 같이 해결해 주면서, 이제 보통 나이 들면 눈매도 많이 약해지시거든요. 근데 눈매 교정까지 같이 다 수술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병원에 내원하시면 너무 이것저것 하라고 해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 중년 성형이라고 해서 그렇게 기능적으로 수술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옛날에는 60대 환자분들 오시면 그냥 눈만 뜨면 되지, 그냥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지만 요즘은요, 70대, 80대 환자분들이 오셔도 자연스럽게 티 안 나게 예쁘게 해주세요라고 하시지 그냥 눈만 뜨면 돼요 하시는 분들 없거든요. 그래서 이 100세 시대에 자연스럽고 예뻐지려면 이 근본적인 치료가 돼야지만 자연스럽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나는 다양하게 하기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이거 하나만 했을 때는 어떤 단점이 있는지, 이거 하나만 했을 때는 어떤 단점이 있는지를 알고 하시면 돼요. 그럼 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인상 변화도 받아들이실 수 있기 때문에 내 니즈에 맞는 게 뭔지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30대부터 중년까지 안티에이징에 관련된 눈 성형을 정리해 본 내용입니다.